자, 여러분들이 이제 농지법의 내용부터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농지법 그러면은요, 일단 농지법은 농지에 대해서 간섭을 한다. 공이 간섭을 하는 것을 농지법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농지법이라는 것은 보전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농지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농지법은 특례가 없다 그랬잖아. 그러면 농지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지가 뭔지는 우리가 전답 과수원이 농지라 그랬죠. 그런데 농지가 아니더라도 지목이 뭔지를 몰라도, 그러니까 지목에 불문하고도 우리는 여기서는 바로 농지라고 될 수 있더라. 그럼 농지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뭐가 있냐 봤더니 전답 과수원이 아닌데 3년 미만인 경우, 장난치는 경우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3년 미만인 경우는 농지라고 부르지 않는 거고, 자, 임야는 임야법, 초지는 초지법이 있으니까 농지가 아니고, 그리고 조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농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그리고 꿀벌도 10군이죠. 그 다음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이상인 경우. 자, 이 경우에 대해서는 농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년에 축산업 종사하거나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 이상인 경우, 그래서 소 한 마리 가격에 120만 원 이상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도 농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민은 또는으로 간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소유 상환이 있는데 상속이나 이동은 만까지 가질 수 있고, 주말 체험은, 그죠? 체험은 농사 짓고 있는데 주말 체험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1000벌을 받는다 했죠? 1000. 그리고 미안하다 그랬지? 미만. 그래서 1000 미만인데 세대원 한 세대가 가지는 경우를 1000 미만이다. 그래서 아빠 500, 엄마 500 가질 수 없다 그랬어요. 한 가족이 갖고 있는 게 1000 미만이어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주말 체험과 관련돼서는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와 관련된 것은 농업진흥지역 안에다는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외에다 만들어야 되는 거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때 계획서를 쓰는 경우와 계획서를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주말 체험 영농도 영농 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사실, 그걸 여러분들 좀 같이 주의를 해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임대차 확인은 시군면장. 그래서 결국 농민을 보호하는 규정은 시군면장이 합니다. 자, 그런데 대리경제학자, 임대차 종료, 농지 전용 신고, 땅을 보호하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시도지사, 농지 전용 허가, 농업진흥지역 승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다 그랬죠. 이행강제금은 1년에 1회, 그리고 100분의 25. 위탁경영, 대리경제학, 임대차. 자, 위탁 경영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농민, 즉 소유자가 한다 그랬고, 대리 경작은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이 한다 그랬고, 임대차는 농민, 소유자가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숫자 3하고 친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탁 경영은, 자, 국외 여행을 하는데 3개월 이상. 그렇죠? 그래도 이 부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유가 있는 경우는 위탁 경영 가능하다 했죠? 뭐 선거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 대리 경제학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대리 경제학 부분 자체 내에서 판단할 때는 대리 경제학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정해버린다 그랬잖아. 그래서 대리 경제학과 관련되어 있는 형태는 우리 중개사가 뭔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금지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대리 경제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요, 일단은 기간은 협의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기간이 없으면 3년으로 본다 그랬고, 그리고 토지 사용료로서의 수확량의 10%의 임대차는 기간이 3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3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이 임대차라는 기간 자체에 대해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아니면 3년 미만으로 되어 있으면 그때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녹, 관, 잠대. 이때는 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되어 있는 키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키포인트 보시면요, 바로 이 부분이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더라. 자, 이때 우리는 요것만 기억하라 했어요. 100분의 30 이하. 그리고 지방공사가 있는데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 똘만이라고 그랬죠.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 똘만이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지방공사, 즉 공공기관의 형태로 판단될 수 있는 국가가 만든 똘만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것만 좀 해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가 나올 때 여기 공이 나오면 3하고 친하다. 이거. 자, 그리고 공람기간 후 공청회 문제가 발생하는데 공람기간 후 공청회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 100점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과 협의를 하려면 그때는 얼마다? 5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래서 100만이라고 50만하고 요것만 비교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공나무 공청회는 100점 맞아야 되고, 그리고 장관과 협의할 때는 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니까 50점만 맞으면 되는 거고. 여기는 지워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시에 중목을 벌치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중목을 벌치하는 경우에서 식재하는 경우는 여기서 건물 토토토 죽, 그러죠? 건물 토토토 죽. 그래서 죽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지정해제 문제가 있는데 지정해제는 다음날 해제가 되는데요. 자, 3년이 나온다 실시계. 시옷은 시옷 나온다 그랬죠? 자, 그리고 2년이 나온다 개발계획. 그래서 개가 나온다 그랬죠? 숫자가 나오면 5년. 자, 요거 주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채권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했죠? 토지 상환 채권은 도시가 안 붙어 있어.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도시가 안 붙어 있으면 누구든지 발행할 수도 있다 했죠. 모든 시행자. 그래서 민간 사업 시행자는 믿을 수 없으니까 보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기명증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명의를 변경할 때인데 이때는 주소와 성명을 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채권에도 주소 성명이 나온다. 근데 우리가 주택 상환 사채는 사채니까 채권에는 성명만 기재하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는 주소 성명을 다 바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도시개발 채권에 대해서 발행권자 문제는 지자체, 시도지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승인은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승인받고요. 자, 이때는 도시개발 채권에 소멸시효 문제가 생기는데 소멸시효는 원금 5년, 이자 2년이니까 그래서 상환기간은 5에서 10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정비법이 있는데요. 정비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근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극히 열악하고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데 재개발사업은 그냥 열악, 그냥 밀집. 재건축은 길은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비는 양호, 집은 밀집 이렇게 보시면 된다 했죠. 자, 그리고 정비 기반 시설에서는요, 이때는 꼭 있어야 될 시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원, 광장, 주차장은 정비 기반 시설. 그래서 광주 공원은 정비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공동 이용 시설은 같이 쓰는 시설이에요. 공동으로. 그런데 유치원은 교육적 시설이기 때문에 노유자 시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동 이용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원은 공동 이용 시설은 아니지만 우리 아파트에 있으면은 편리하니까 복리 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공동 이용 시설은 아니지만 복리 시설에는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는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은 지상권자. 그런데 재건축은 지상권자가 없다. 그리고 안전진단은 재건축에서만 문제되는 거고요. 행위제한은 건물 토토토 죽. 똑같습니다. 건물 토토토 죽. 그리고 해제 문제가 나오는데 해제는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 똑같이 나오는데 2년은 추진이 있어야 되고 3년은 추진이 없는 거고 5년은 토지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죠. 재개발을 시행하는 경우. 자, 정비사업 시행에서는요, 시행 방법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5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직접 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고, 환지할 수도 있고, 관리 처분할 수도 있고, 혼용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개발은 관리 처분하고 환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재건축은 관리 처분밖에 안 나옵니다. 왜? 땅 내놓은 게 아니라 집을 내놓은 사람이 땅도 같이 내놨기 때문에. 그 대신 오피스텔은 어디서만 나온다? 재건축에서만 나온다. 그리고 조합은 재개발과 재건축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은 재개발과 재건축에서만 나오는 것이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조합이 나오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본 거죠. 자, 그럼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한번 확인할까요? 74번 문제 보겠습니다. 74번 문제는 자, 74번 문제 볼게요. 74번 문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누가 지정하느냐 봤더니 제안하면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누가? 장관의 똘마니들이. 그러면 장관의 똘마니들이 제안할 수 있는데 그 장관의 똘마니들이 얼마 이상을 제안해야 되냐? 30만 제곱미터 이상을 제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5번 문제는 공업지역 나왔네요. 자, 공업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나오면은 숫자 몇하고 친하다? 3. 그러니까 공은 3하고 친하고, 그러면은 그 외, 나머지들은 1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들은 1만 제곱미터, 이렇게 보면 되고, 공업만 3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76번 문제는, 여기는 해제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해제가 나오면은 이제 개발 계획이냐 실시 계획이냐 보면 되잖아. 여기 개발 계획이 나와 있잖아. 계획가 나왔으니까 몇 년이 나와야 되겠어요? 2년. 만약에 실시 계획이 나오면은요, 3년. 자, 시도지사가 승인을 받아야 된대요. 뭐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그러면 시도지사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이건 등록사업자 아니잖아.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그래도 국토교통부 장관 아닙니다. 요거 주의하시면 돼요. 자, 78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그리고 집이 밀집되어 있어요. 10밀이야. 10밀 나오면은 이건 뭐가 된다? 재개발. 만약 여기가 극히 과도, 그러면은 여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여기가 양호, 이쪽이 밀집, 그러면은 재건축. 그렇게 되어보시면 돼요. 자, 79번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 토지 등 소유자 나왔잖아. 그러면 누구를 포함한다 했어요? 지상권자. 근데 재건축사업에서는 지상권자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정비계획의 이방권자 나와 있죠? 자, 이방권자가 뭐 해야 된다고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대요. 그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어디서만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했어요? 재건축. 자,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권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뭐 한대요? 해제를 한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해제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해제라는 말이 나오면은 아까 추진이 있냐 없냐. 근데 이 문장에서 지금 추진이라는 글자가 지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근데 토지 소유자가 재개발을 한대. 그러면 몇 년으로 가는 거예요? 5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진이 있으면 2년, 추진이 없으면 3년. 근데 토지 소유자가 시행하면 몇 년으로 바뀐다? 5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주의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숙제, 그죠? 정확하게 81번까지 잘 정리를 하시면 1, 2월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들 깔끔하게 정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3, 4월에 다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